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12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혈압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합니다.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15g 이상은 안되고요. 6g 이하입니다. 6g 이하.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6g 이하로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섭취하면 안되죠. 피하여.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를 피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맞습니다. 따라서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여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중단하면 안되죠.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이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아닙니다. 고혈압이 다른 질병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1번의 정답은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2번)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방광이고요. 방광. 소변이 나가는 길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고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누르게 되면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1번 성생활을 금한다. 금할 필요는 없죠? 금할 필요는 없다. 성생활을 금할 필요는 없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아니죠?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금주한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맞습니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참으면 안되죠. 너무 오랫동안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으면 방광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뇨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늘리면 안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2번의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3번.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좋은 방법이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냉요법 아닙니다. 햇볕을 쬐는 게 좋습니다. 햇볕을 쬐다. 3. 혈전 예방약물을 복용한다. 안됩니다. 혈전 예방약물은 골다공증의 유발 요인입니다.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약물인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등을 복용하는 것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차단한다 아니고요. 쬐다. 자외선을 쬐다. 주 2, 3회 정도 팔, 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안되죠?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 상태는 골다공증의 유발 요인입니다. 3번의 정답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4번.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나이가 들면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죠? 보고할 필요는 없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피부 발적이나 가려움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여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어둡게 하면 안됩니다.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 시간을 알게 한다. 2번.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새 친구는 아니죠?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닙니다. 격려한다. 가족의 방문을 격려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좋은 방법이죠? 진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열어두면 안된다.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1번 보시면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 5번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5번의 정답은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아닙니다. 눈물의 양이 감소한다.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여 불편감이 있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맞습니다.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든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60세 노인은 20대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죠?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빛 순응이 어려움이 나타난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아닙니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되는 노안이 된다. 6번의 정답은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7번)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방광염은 염증성 비뇨기 질환입니다. 염증성 비뇨기 질환. 염증성 비뇨기 질환인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은 등이 있으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한다.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배출되지 못하고 농축되면 요로결석으로 변할 수 있다. 요로결석으로 변할 수 있다. 1번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아닙니다. 2번 전신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아니죠? 3번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아니고요. 4번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닙니다.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7번의 정답은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8번)
당뇨병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오른 것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1. 갈증 감소 아닙니다. 갈증 증가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된다. 2. 식사량 감소 아닙니다. 식사량 증가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게 된다. 3. 소변 배출량 감소 아닙니다. 소변 배출량 증가 소변량이 늘고 자주 보게 된다. 4. 말초 부종 증가 아닙니다. 체중 감소 체중 감소 5. 수분 섭취량 증가 맞습니다. 8번의 정답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 9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이 뻣뻣함 감소 아닙니다. 관절이 뻣뻣함 증가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맞습니다.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3. 폐조직이 탄력성 증가 아닙니다. 폐조직이 탄력성 감소 4. 심장 근육이 수축력 증가 아닙니다. 심장 근육이 수축력 감소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아닙니다.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저하 9번의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10번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즉시 아니죠?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서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길어져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2. 위산분비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빠르다 아닙니다. 위산분비 변화로 약물 흡수가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분비가 감소하여 약물 흡수가 줄어든다. 3. 여러가지 만성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맞습니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아니죠?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축적된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아닙니다.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성향이 강해진다. 노인이 되면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증상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해져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10번의 정답은 3번 여러가지 만성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1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고규는 1회 접종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10년마다 추가 접종. 파상풍은 10년마다 추가 접종해야 합니다. 3. 100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1차 기본 접종. 100일에는 1차 기본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1회 접종. 대상포진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매년 1회.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11번의 정답은 1번. 폐렴고규는 1회 접종해야 합니다. 12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보고할 필요 없죠?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죠?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관련 없습니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기관장에게 보고할 필요 없죠?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관련 없습니다. 12번의 정답은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것이다. 1번. 장기요양 이용 계획. 아닙니다. 2번. 대상자의 요구평가. 아니고요. 3번. 인수인계 업무 내용. 아니지요.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맞습니다.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아닙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14번.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17세 청소년은 안 되고요. 19세 이상 성인이 19세 이상 성인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가족이 작성하면 안 됩니다.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맞습니다.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안 되고요.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안 되죠? 14번의 정답은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1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아닙니다. 동공이 풀린다. 확대된다. 확대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소변량이 줄어든다.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분의 순환도 감소되므로 자연히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아니죠? 손과 발부터 싸늘해진다. 대상자의 손, 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된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15번의 정답은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1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안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한다.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식사량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이죠?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아닙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한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안되죠? 텔레비전을 끄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안됩니다. 대상자의 혼란 예방을 위하여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 16번의 정답은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17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아니죠?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아닙니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턱을 들면 잘 안 넘어가죠?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숟가락 끝 아니고요. 입안 깊숙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맞습니다. 17번의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18번.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있는 아니고요. 없는 가루약을 먹일 때 사용하는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하기 쉬우므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안됩니다.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아닙니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주사기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약이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가 무침주사기죠.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양을 복용하게 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아닙니다. 버린다. 먹다 남은 가루약은 버린다. 18번의 정답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1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아래로 아닙니다. 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아니죠? 색이 변한 약물은 버린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아닙니다. 라벨이 반대쪽 방향으로 따른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이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이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손으로 닦으면 안 되죠? 생리식염수 솜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맞습니다. 19번의 정답은 5번.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20번.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아닙니다. 측면을 따라 약물을 점적한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안 되죠? 상온이 그늘진 곳입니다.
상온이 그늘진 곳. 약물은 상온이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넣는다. 하루 동안 아니고요. 15에서 20분 동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맞습니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후 하방 아니고요. 후 상방입니다. 후 상방.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20번의 정답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13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